안녕하세요. 허승용 회계사입니다. 요즘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서 대표이사 급여를 얼마로 책정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거에는 대표이사 급여를 높게 책정하면 소득세나 사대보험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급여를 낮게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표님들께서 세금과 관련된 이해가 점점 높아지면서 대표이사 급여를 낮게 책정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시면서, 그럼 도대체 대표이사 급여를 얼마로 설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대표이사 급여를 책정할 때 고려하는 핵심 사항들과 실제로 어느 정도 급여가 적정한지 세금 측면에서 합리적인 급여 책정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대표님들의 법인에 꼭 맞는 급여는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개인 사업자와 다른 가장 큰 차이는 대표이사의 인건비, 즉 급여나 퇴직금이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세금 측면에서 상당한 절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요소인데요. 다만 대표이사의 급여를 책정할 때는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절차와 요건이 있습니다. 우선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급여에 대한 하한선이 없고요. 회사의 상황에 따라 무보수로 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설립 초기에 매출이나 이익이 거의 없는 법인의 경우 보통 대표이사가 무보수로 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책정하고 지급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는데요. 먼저 상법에 따르면 임원의 보수는 정관에 명시하지 않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는데요. 실무적으로는 정관에 반영할 경우 보수 변경 시마다 정관을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보통 정기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임원의 보수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원 보수를 지급한다면 법적으로는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즉 회사가 청구할 경우 대표이사는 지급받은 보수를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세법상으로도 해당 보수는 법인세 계산 시 법인의 비용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임원의 급여를 책정할 때는 반드시 상법에 규정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요. 연봉계약서와 같은 서류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상법이나 세법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표이사의 급여를 책정할 때는 회사의 내부 규정을 명확하게 정하고 필요한 법적인 절차와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고 잠재적인 법적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는 핵심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으로 법인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급여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서에서 회사의 정관, 주총이사록, 이사의 회의록, 연봉계약서와 같은 서류를 요청해 검토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요청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 모든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법인과 대표이사 간의 급여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보여줄 수 있는 핵심 자료이기 때문에 세무 이슈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아주 필수적인 자료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는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대표이사의 급여를 얼마로 책정해야 할까요? 대표이사의 급여를 설정할 때는 법인의 이익 수준이나 소득세, 그리고 건강보험료 부담, 법인의 순이익에 부과되는 법인세를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매출과 순이익이 없는 신설법인이라면 굳이 대표이사의 급여를 책정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이익이 없는데 대표이사의 급여를 책정하려면 자본금을 소진하거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 자금을 빌려준 뒤 그 돈으로 다시 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는데, 이는 불필요한 소득세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만 추가로 발생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익이 없는 신설법인이라면 대표이사의 급여를 무보수로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지역가입자로서 재산이 좀 많아서 지역건강보험료 부담이 큰 경우에는 급여를 소액 설정해서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는데요. 부동산과 같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재산을 보유한 대표님들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 지역가입자인 경우에 비해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소액의 급여를 설정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 말고 꾸준히 이익이 나는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급여를 어느 정도로 책정하면 좋을까요? 법인에 따라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대표이사의 급여를 차감하기 전 법인의 세전이익이 2억 5천만 원인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표이사는 급여를 받는 과정에서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근로소득공제와 본인을 포함한 총 3명에 대한 인적공제, 그리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공제만 있다고 가정하고요. 여기에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에 퇴직연금을 매년 불입하는데 연간 급여의 10%의 2배수를 적용해서 퇴직연금을 납입하고 모두 비용 처리되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대표이사는 법인의 주주로 매년 2천만 원씩 배당을 받고 분리과세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되고요. 건강보험료는 급여의 총 8%가 적용이 되는데 대표이사와 회사가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부과되는 소득 상한이 617만 원 정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산이 편의를 위해 국민연금은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법인에서 대표이사의 월급을 500만 원으로 정하게 되면 비용 처리되는 급여는 연간 6천만 원이 되고요. 이 기준으로 보면 대표이사는 매년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로 960만 원 정도 부담하게 됩니다. 법인은 법인세 1,740만 원과 건강보험료 회사부담분 240만 원, 총 1,980만 원을 부담하게 되는데요. 개인부담분과 법인부담분 소득세, 법인세, 건강보험료를 합치면 약 2,940만 원을 매년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여기서 대표이사의 급여를 올리게 되면 대표이사의 소득세 부담도 늘어나게 되고 급여에 비례해서 건강보험료도 회사부담분을 포함해 8%가 늘어나게 되다 보니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급여를 올리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를 올리지 않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연봉 6천만 원을 기준으로 보면 배당 후 법인에는 1억 3,800만 원의 이익잉여금이 쌓이게 되는데 이렇게 10년간 계속되면 10년 후에는 무려 13억 8천만 원의 이익잉여금이 쌓이게 됩니다. 만약 11년째 되는 해에 불가피한 이유로 법인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 쌓여있는 이익잉여금 13억 8천만 원을 배당을 통해 회수하게 되면 대표이사에게는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약 6억 900만 원이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급여를 낮게 설정하다 보니 나중에 법인에 쌓여있는 이익잉여금을 한 번에 회수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부담되는 건데요. 소득이 워낙 크다 보니 개인소득세의 초과 누진 세율 구조로 인해 높은 세율이 적용이 돼서 소득세가 약 1억 1,200만 원가량으로 아주 높게 부과됩니다. 전체 기간으로 놓고 보면 10년간 법인에서 벌어들인 세전이 25억 원을 회수하는데 약 9억 2,200만 원의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결과인데요. 만약 극단적으로 급여를 월 500만 원에서 1,250만 원으로 확 인상하게 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연봉 기준으로 보면 6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2배 넘게 인상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대표이사가 매년 부담하게 되는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는 약 3,830만 원이나 됩니다. 기존 연봉 6천만 원일 때 부담하게 되는 약 960만 원과 비교하면 약 3천만 원 정도 증가하게 되는 건데요. 많은 대표님들이 걱정하시던 것과 같은 결과입니다. 다만 급여가 증가함에 따라 급여 및 퇴직급여와 건강보험료가 증가하게 돼서 법인에서 부담하게 되는 법인세는 줄어들게 되는데요. 연봉 1억 5천만 원을 기준으로 법인에서 부담하게 되는 법인세와 건강보험료는 매년 1,230만 원이 됩니다. 연봉 6천만 원 기준 1,980만 원인 경우보다 750만 원가량 줄어들게 되는데요. 법인과 개인이 부담하게 되는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치게 되면 매년 부담 금액은 약 5,060만 원가량 됩니다. 연봉 6천만 원 기준 2,940만 원과 비교하면 약 2,100만 원가량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회사의 이익잉여금은 매년 3,770만 원 수준으로 쌓이게 되는데 기존 1억 3,800만 원과 비교하면 거의 1억 정도 매년 줄어들게 되고 10년 후 누적된 이익잉여금은 약 3억 7,600만 원으로 연봉 6천만 원일 때 13억 8,200만 원과 비교하면 10억 원이나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앞선 케이스와 동일하게 11년이 되는 해 회사를 정리하게 되면 누적된 이익잉여금을 배당으로 회수하게 되면서 발생하게 되는 소득세는 약 1억 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게 되는데요. 전체 기간을 놓고 보면 대표이사와 법인이 부담하는 총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6억 5,600만 원 수준이고 연봉 6천만 원 기준일 때 9억 2,300만 원과 비교하면 전체적인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즉 대표이사의 급여는 단순히 당장 발생하는 소득세나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것만 고려해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여드린 예시는 이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 10년 후 법인 정리를 가정한 극단적인 사례 중 하나를 보여드린 것에 불과한데요. 실제로 대표이사의 급여는 법인의 이익 수준과 대표이사의 퇴직 시점의 주주 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정해야만 최적의 절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설명드린 사례에서는 법인의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라 법인세율이 9.9%로 적용되어 계산되었지만 법인의 과세표준이 꾸준히 2억 원 이상 나오는 법인이라면 법인세율이 20.9%가 적용되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급여 인상에 따른 법인세 절감 효과가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표이사 급여는 법인세 절세뿐만 아니라 대표이사가 개인 생활에서 필요한 자금 수준이 고려되어야만 법인의 급여, 퇴직금, 배당 정책이 적절하게
결정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특히 퇴직금의 경우에는 급여에 비례해서 늘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법인의 비용 처리도 가능합니다. 급여하고 비교를 하면 소득세 부담도 훨씬 적고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한 소득세나 건강보험료 절감 효과까지 잘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대표이사의 퇴직금은 실제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 퇴직금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라면 오늘 설명드린 부분들이 세무대리인과 충분히 논의가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꼭 점검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허승용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